증인이 최순실 씨 노트북에서 중요한 자료를 하나 카피했다고 증언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최순실 동의 안 받고 카피했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동의 안 받고 남은 컴퓨터에서 카피하면 됩니까? 처벌받겠습니다. 처벌받겠습니다. 예. 노 부장 인정합니까? 박헌영, 아니야, 박은영 과장 말을 인정합니까? 저도 말할 좀 기회 좀 주십시오. 안- 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박헌영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 박헌영 과장이 아니, 녹음하는 아니, 걸 저는 알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제가 질의를 녹음까지 하면서 후배로 노부장! 쓸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녹음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이가 이하여대 김경수 학장과 자주 통화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경수 학장과 통화하는 거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요. 네네. 그게 2015년이었습니까? 2016년 2월이나 3월쯤 됐습니다. 2월이나 3월이요? 1월달, 2월달 그쯤 됐습니다. 김경수 학장 말고 혹시 이하여대 최경희 총장하고 통화한 걸 들은 적 있습니까? 그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독일에 있을 때 한 차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가 네네. 김기춘하고는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우병우는 우병우 그 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사태 이제 벌어지고 나서 독일에 계시면서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하셨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동향들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향들을 이제 설명하다가 우병우 수석도 이제 청와대에서 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야당에서 좀 압박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최순실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병우 수석은 또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병우와 최순실은 아는 관계라고 보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 통화로 느꼈을 때는 아는 관계라고 느꼈습니다. 롯데 70억 받을 때 예. 누가 들어갔습니까? 재단에서. 재단에서 박헌영 과장하고 정현식 사무총장이 들어갔습니다. 박헌영과 정현식이 들어갔죠. 70억 달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받아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이걸 돌려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왜? 롯데에 대해서 검찰이 강도 높은 내사와 압수수색을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줬습니다. 네. 이 70억을 어떻게 돌렸습니까? 압수수색 당일도 부랴부랴 30억 내지 35억을 돌려줬죠. 네, 맞습니다. 그 전날도 돌려줬죠. 네. 롯데 측에서는 왜 어렵게 가져간 거를 왜 돌려주려고 하느냐. 각 기업마다 계열사마다 2억이니 3억이니 다 이렇게 출연해서 힘들게 출연시킨 건데 왜 이걸 돌려받게 하느냐라고 그런 불평도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자, 검찰이 롯데를 강도 높게 내사하고 압수수색 할 것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돌려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사 정보, 압수수색 정보는 검찰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병우 민정수석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옵니다. 자, 안종범과 최순실의 말은 이렇습니다. 본인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똑같이 그렇게 진술합니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누군가 이 내사 정보와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예.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네, 당시에 월요일 날 주간회의 때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이철영 재무부장에게 롯데에서 후원 들어온 거는 순차적으로 빨리 되돌려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안종범 수석이 정현식 사무총장한테 돌려주라고 전화를 했고 저는 고영태한테 연락을 취했고 고영태는 또 최순실한테 또 연락을 취해서 그 부분이 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삼각관계입니다. 철저하게 최순실은 분리를 해서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숨기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롯데의 강도 높은 내사 압수수색 정보와 관련해서 돌려줘야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된 것은 안종범 수석이 정현식 예. 사무총장에게 알려줬고 정현식 사무총장은
고영태 혹은 박헌영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네. 누굴 통해서 최순실에게 알려준 겁니까? 정윤식 사무총장은 직접 다이렉트로 최순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최순실에게 다이렉트로 알려줬다. 그래서 네. 최순실의 명령하에 돈을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종범 수석이 이러한 압수수색 정보, 내사 정보를 누구로부터 알 수 있겠어요? 김기동 단장입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입니까? 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영태 씨한테 제안을 받아서 독일을 가죠. 네. 독일에 가는데 왜 독일에다가 승마장을 차리고 독일에서 돈을 받는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삼성과 최순실 사이에. 정경유착이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독일이냐는 거죠.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은밀하다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국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보는 시선도 많고 하니까 제3의 지역으로 국가로 독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 그러면 그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서 거기서 계약 당시에 참가를 하셨죠. 예, 그날 8월 26일 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삼성과의 그 계약 과정을 얘기를 좀 해주. 2015년 8월 26일 날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계약서가 초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8월 25일 날 계약을 하기로 해서 삼성에서 들어오는데 코어 스포츠가 마인제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사면서 상업 등기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 상업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8월 25일 날 계약은 불가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8월 26일로 다시 이제 계약서가 다시 만들어져 봤습니다. 예. 전적으로 최순실이 갑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의 이 모델은 마장마술 3명하고 장애물 3명을 그 선수를 뽑아가지고 독일에서 해외 전지훈련 시켜서 유망한 선수로 만든다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선수를 뽑는 것 자체도 최순실이 다 관여를 했습니다. 정유라 선수 예. 정유라 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그러한 그 자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개인적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훈련보다도 그 여가 시간이나 일과 시간을 더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선수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쭉 그 대학교 때까지 해왔는데요. 일단 제가 뭐 승마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선수는 20%, 말이 한 8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 가격이 상승되는 거는 그 말이 얼마 정도의 그 국제대회에서 얼마 정도 수상 경력이 있냐에 따라서 말 가격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더 좋은 말들은 100억까지 가는 말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최순실은 안종범하고 왜 직접 통화를 안 했을까? 그 요번에 그 녹취록에서 나왔듯이 네. 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분리. 네네. 분리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계속 분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성에 지금 이 박상진 사장이나 장충기 사장 이런 분들하고 지금 최순실 씨하고 만나거나 통화하는 거 증인이 직접 목격한 거 있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박원호 원장님이라는 중간자를 놓고 그다음 삼성과 최순실을 이렇게 핸들링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이 박원호를 통해서 삼성과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증인이 직접 목격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뭐 박원호 원장님도 삼성 측에서 빨리 계약을 서두른다고 한다라고 제가 있는 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예. 박원호 씨가 최순실 씨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다. 네, 맞습니다. 삼성에서 계약을 빨리 하자고 네네. 빨리 하자고 서두른다. 네네. 그게 지금 2015년도 7, 8월 얘기인 거죠? 예, 2015년 8월 달 얘기입니다. 8월 달. 그리고 나서 지원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서둘러서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우리 특위에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예, 제가 이번에 그 용기를 냈던 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 용기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 용기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 용기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사태 이제 벌어지고 나서 독일에 계시면서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하셨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동향들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향들을 이제 설명하다가 우병우 수석도 이제 청와대에서 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야당에서 좀 압박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최순실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병우 수석은 또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병우와 최순실은 아는 관계라고 보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 통화로 느꼈을 때는 아는 관계라고 느꼈습니다. 롯데 70억 받을 때 예. 누가 들어갔습니까? 재단에서. 재단에서 박헌영 과장하고 정현식 사무총장이 들어갔습니다. 박헌영과 정현식이 들어갔죠. 70억 달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받아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이걸 돌려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왜? 롯데에 대해서 검찰이 강도 높은 내사와 압수수색을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줬습니다. 네. 이 70억을 어떻게 돌렸습니까? 압수수색 당일도 부랴부랴 30억 내지 35억을 돌려줬죠. 네, 맞습니다. 그 전날도 돌려줬죠. 네. 롯데 측에서는 왜 어렵게 가져간 거를 왜 돌려주려고 하느냐. 각 기업마다 계열사마다 2억이니 3억이니 다 이렇게 출연해서 힘들게 출연시킨 건데 왜 이걸 돌려받게 하느냐라고 그런 불평도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자, 검찰이 롯데를 강도 높게 내사하고 압수수색 할 것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돌려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사 정보, 압수수색 정보는 검찰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병우 민정수석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옵니다. 자, 안종범과 최순실의 말은 이렇습니다. 본인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똑같이 그렇게 진술합니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누군가 이 내사 정보와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예.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예, 그 당시에 월요일 날 주간회의 때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이철영 재무부장에게 롯데에서 후원 들어온 거는 순차적으로 빨리 되돌려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안종범 수석이 정현식 사무총장한테 돌려주라고 전화를 했고 저는 고영태한테 연락을 취했고 고영태는 또 최순실한테 또 연락을 취해서 그 부분이 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삼각관계입니다. 철저하게 최순실은 분리를 해서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숨기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롯데의 강도 높은 내사 압수수색 정보와 관련해서 돌려줘야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된 것은 안종범 수석이 정현식 예. 사무총장에게 알려줬고 정현식 사무총장은 고영태 혹은 박헌영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누굴 통해서 최순실에게 알려준 겁니까? 정현식 사무총장은 직접 다이렉트로 최순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최순실에게 다이렉트로 알려줬다. 그래서 네. 최순실의 명령하에 돈을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종범 수석이 이러한 압수수색 정보, 내사 정보를 누구로부터 알 수 증인이 최순실 씨 노트북에서 중요한 자료를 하나 카피했다고 증언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최순실 동의 안 받고 카피했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동의 안 받고 남은 컴퓨터에서 카피하면 됩니까? 처벌받겠습니다. 처벌받겠습니다. 예. 노 부장 인정합니까? 박헌영, 아니야, 박은영 과장 말을 인정합니까? 저도 말할 좀 기회 좀 주십시오. 안 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박헌영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 박헌영 과장이 아니, 누구하는 아니, 걸 저는 알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제가 질의를 녹음까지 하- 하면서 후배로 노부장! 쓸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녹음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이가 이하여대 김경수 학장과 자주 통화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경수 학장과 통화하는 거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 여러 번요. 네네. 그게 2015년이었습니까? 2016년 2월이나 3월쯤 됐습니다. 2월이나 3월이요? 1월달, 2월달 그쯤 됐습니다. 김경수 학장 말고 혹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하고 통화한 거 들은 적 있습니까? 그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독일에 있을 때 한 차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가 네네. 김기춘하고는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우병우는 우병우 전적으로 최순실이 갑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의 이 모델은 마장마술 3명하고 장애물 3명을 그 선수를 뽑아가지고 독일에서 해외 전지훈련 시켜서 유망한 선수로 만든다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선수를 뽑는 것 자체도 최순실이 다 관여를 했습니다. 정유라 선수 예. 정유라 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그런 그 자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개인적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훈련보다도 그 여가 시간이나 일과 시간을 더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선수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쭉 그 대학교 때까지 해왔는데요. 일단 제가 뭐 승마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선수는 20%, 말이 한 8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 가격이 상승되는 거는 그 말이 얼마 정도의 그 국제 대회에서 얼마 정도 수상 경력이 있냐에 따라서 말 가격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더 좋은 말들은 100억까지 가는 말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최순실 안종범은 왜 직접 통화를 안 했을까? 그 요번에 그 녹취록에서 나왔듯이 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분리. 네네. 분리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계속 분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김기동 단장입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입니까? 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영태 씨한테 제안을 받아서 독일을 가죠. 네. 독일에 가는데 왜 독일에다가 승마장을 차리고 독일에서 돈을 받는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삼성과 최순실 사이에. 정경유착의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독일이냐는 거죠.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은밀하다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국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보는 시선도 많고 하니까 제3의 지역으로 국가로 독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서 거기서 계약 당시에 참가를 하셨죠. 예, 그날 8월 26일 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삼성과의 그 계약 과정을 얘기를 좀 해주. 2015년 8월 26일 날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계약서가 초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8월 25일 날 계약을 하기로 해서 삼성에서 들어오는데 코어 스포츠가 마인제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사면서 상업 등기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 상업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8월 25일 날 계약은 불가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8월 26일로 다시 이제 계약서가 다시 만들어져 봤습니다. 예.